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화공연력학 문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화공기사 2021년 2회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화공직 7급, 화공직 9급, 군무원 탄약직의 화공연력학에도 또는 공기업 화공직에도 나올 만한 문제예요. 자, 2021년 2회에서는 노즐을 주고, 여기서는 터빈을 줬는데 노즐을 주고 이제 문제를 냈어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500kPa 400도씨의 증기가, 이때 증기가 과열 증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일 때는 스팀이라고 부르고, 또는 워터 베이퍼 이렇게 부르고, 보통 스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이 아닌 증기는 베이퍼라고 불러요.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그래서 터빈을 통하여 150kPa까지 등 엔트로피 팽창,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익스펜전인데, 당연히 터빈을 통해서는 또는 노즐을 통해서는 팽창이죠. 그래서 팽창이 키포인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등 엔트로피,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증기의 출구 상태를 물었어요. 그래서 과열 전기냐, 즉 슈퍼히티드 베이퍼냐, 포화 전기냐, 또는 증기와 액체 혼합물이냐, 관행각 액체냐, 요거를 물었는데, 요거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포화 전기는 그냥 수증기, 지금 스팀 생각하면 그냥 100도씨 물이라고, 100도씨 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열 전기는 101도씨 증기 또는 150도씨 증기, 수증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증기와 액체 혼합물은 뭐예요? 웨트 베이퍼. 이거는 기계공학에서 많이 씁니다. 습증기 또는 웨트 스팀 이렇게 쓰는데, 보통 웨트 베이퍼 또는 습증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화공과에서는 그냥 증기와 액체 혼합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이퍼도 있고 리퀴드도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참고로 관행각 액체는 슈퍼쿨드 리퀴드예요. 그래서 요거 영어로 좀 슈퍼쿨링하고는 또 다른 의미라서 슈퍼쿨드 리퀴드로 좀 이해해 주시고, 관행각 액체를 굳이 말한다면 어느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고체로 변해야 되죠. 온도점 밑에서는. 근데 액체 상태를 이제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유지하는 액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2021년 2회 화공기사에서는 터빈 대신에 노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단열 가역 팽창을 줬어요. 다시 한번 등 엔트로피와 단열 가역 팽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건데, 단열 팽창이다, 단열 압축이다 하면 그거는 등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항상 단열 가역, 즉 가역 단열, 즉 단열 가역이라고 붙어야지만 등 엔트로피예요. 그리고 또 좀 착각하는 게, 팽창이면 엔트로피가 좀 커질 것 같고 압축이면 엔트로피가 작아질 것 같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열 가역이면 무조건 등 엔트로피고, 팽창이든 감소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단열 가역 팽창 또는 단열 가역 압축은 등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는 쌤이 화공직 7급 강의 때와 군무원 탄약직 강의 때 좀 길게 한번 러프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강 시간에. 자, 그리고 만약에 비단열, 단열 비가역 팽창 또는 단열 비가역 압축이면 당연히 등 엔트로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열자 들어간다고 해서 등 엔트로피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가역자와 같이 붙어야지만 등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가역 단열 또는 단열 가역일 때만 등 엔트로피인 거고, 그래서 팽창이든 압축이든 신경 쓰지 말고
말이 장황해졌는데, 단열과 가역이 붙어야지만 등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팽창이든 수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역 단열, 비가역 단열 압축, 비가역 단열 팽창이면 그거는 등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왜? 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단열 팽창 또는 단열 압축만 있으면 그것도 또 등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역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열이라고 해서 등 엔트로피 아닌 거 꼭 아셔야 되고, 가역에다가 단열이 붙어야지만, 또 가역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열 가역이 하나의 묶음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단열 가역 압축일 때 등 엔트로피인데, 압축되었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겠지 하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제 퀵으로 들어가면, 입구 조건, 즉 5000kPa 400도씨에서 엔트로피는 6.65kJ/kg 켈빈이래요. 질량 대신에 몰 베이스 대신에 질량 썼죠. 그 다음에 출구 조건은 뭐예요? 150kPa이죠. 이 출구 조건에서의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의 엔트로피는,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의 엔트로피는 각각 1.4336kJ/kg 켈빈, 그 다음에 7.2234kJ/kg 켈빈이에요. 사실 좀 스마트하신 분들은 출구 조건에서의 이 스팀의 상태를 물어봤는데, 요 출구 조건에서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굳이 문제 안 풀고도 액체와 증기가 있구나 해서 바로 3번 여러분들은 고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말 스마트 할 때. 그래서 습증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 깠지만 증기와 액체 혼합물 해서 이 습증기는 뭐와 뭐의 플러스다? 포화 액체 플러스 포화 증기라는 거의 합이에요. 다시 한번, 습증기인 증기와 액체 혼합물의 요 의미는 포화 액체 플러스 포화 증기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잘못 그렸는데, 터빈이면 팽창이죠. 팽창이면 이렇게 커져야 되죠.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압축 형태의 그림을 그렸네요. 팽창은 이렇게 커진다는 거. 자, 그래서 3번 쉽게 찾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요런 유형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요렇게, 이게 물의 TS 선도예요. 물의 TS 선도인데, 보통 요런 형태가 모든 순수 성분에서도 다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요 선이 2022년 군무원 탄약지에도 기출되었고, 그 다음에 화공기사에서도 예년에 나왔었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솔리드, 여기 솔리드 앤드 리퀴드, 여기 리퀴드 앤 베이퍼, 그 다음에 베이퍼, 요 밑에는 솔리드 앤 베이퍼. 그래서 지금 그 화공기사에서도 유사하게 또 이 선도 가지고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선은 쭉 따라오면 요게 SL, 요거 쭉 따라오면 SV, 그죠? 그래서 여기 지점, 여기는 압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요 점들 포인트 주고, 뭐 SL, SV 또는 퀄리티, 질에 대해서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 물에 관한 TS 선도 잘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 퀵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M은 XL, ML 플러스 XV, MV가 정이죠. 그래서 XL은 1 마이너스 XV 분율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ml 써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XV로 묶어주면 또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만 외워 놓으시면 이렇게 XL을 1-XV로 바꿀 수 있고, 이 XV가 베이퍼의 분율이죠. 보통 웨이트 분율입니다. 몰 분율일 수도 있지만 웨이트 분율을 보통 쓰고요. 몰 분율 형태로 나오면 몰 분율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퀄리티, 질값을 보통 묻기도 해요. 그래서 등 엔트로피 공정이었으니까 S인, Sout이 같아요. 그래서 S1, S2라고 둬도 됩니다. 그래서 S인, Sout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값과 여기 값이 같아요. 근데 Sin을 줬죠? 시험 문제에서 6.65. 그래서 S 대신에 6.65 넣고 SL 1.4336 플러스 XV, 요 형식 따라서 푼 거예요. XV 모르고요. SV 문제에서 7.2234 줬고요. 빼기 SL 1.4336 써서 따라서 XV는 0.901 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는 화공기사에서는 XV를 물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출구에서의 스팀의 상태를 과열증이냐 포화증이냐 증기와 액체 혼합물이냐 냉각 액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XV가 0.901이란 말은 XL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100%가 아니까 XL이 존재한다는 의미니까 요 형태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요 형태에서 XV가 1이 아니니까 XL이 값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따라서 뭐예요? MV가 존재하는 거죠. 그 말이 즉슨 액체와 증기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기와 액체 혼합물일 때 증기는 포화증기였고 액체는 포화액체 상태. 그죠? 근데 또 조심하실 것은 이제 요 포인트는 여기가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가 포화증기선이고 요게 포화액체선이죠. 요게 포화증기선이고 요게 포화액체선인데 요 지점에 요 포인트에 있으면 포화증기고 요 포인트에 있으면 포화액체인데, 근데 요 패러렐은 이 점에 있을 때는 뭐예요? 포화증기나 포화액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좀 수정을 하면 증기와 액체 혼합물일 때 값은 이렇게 던져줘서 우리가 요 공식을 통해서 풀지만 증기와 액체 혼합물에서 증기는 포화증기고 액체는 무조건 포화액체다. 그거 아닌 거 쌤이 다시 한번 크랙션을 할게요. 요 포인트들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요거 계산할 때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퀵으로 얘기하면 터빈이나 노즐을 던져주고 단열 가역 팽창, 당연히 팽창이죠. 여기서는 압축은 아니죠. 그래서 또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라고 해서 증기 출구 상태를 물을 수가 있다. 이 증기 출구 상태를 물을 때 우선적으로 뭐를 찾아야 된다? XV, XL, 이 질값이 XV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액체만 있을 수도 있고 증기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엔트로피니까 엔트로피는 일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계산 안 해보고도 포화액체, 포화증기를
값을 줬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3번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그냥 감으로 푸는 거고, 실제로 푸는 정석은 뭐다? 요 공식에서 ml과 mv는, 즉 여기서 sl과 sv, 요 값은 뭐를 채택해야 된다?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 값을 집어넣는 거고요. 다음에 등 엔트로피니까 입구의 엔트로피를 출구의 엔트로피로 대치시켜서 XV 값을 도출해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증기와 액체 혼합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화 증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포화 액체가 아니다. 선생님이 아까 잘못 얘기했었죠. 그래서 크랙션 하면 그냥 증기와 액체 혼합물, 왜냐하면 습증기니까 요 속에 있는 거니까 L과 V가, 그죠? 포화 액체, 포화 증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 그래프에서 요 부분이 뭐예요? 포화 액체선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포화 액체고, 여기는 포화 증기선상에 있으니까 이게 포화 증기일 때의 엔트로피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시험에서 내고 관심 있는 부분은 요 포인트들에 있는 값이니까, 요 포인트들에서의 상태는 포화 액체, 포화 증기가 아니라 그냥 습증기로서 그냥 일반 증기와 일반 액체의 혼합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게 크랙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와요. 꼭 나오니까 꼭 화공 연력학 관련돼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